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동물보호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개나 고양이 등 버려진 반려동물을 보다 나은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날이었던 어제 완도의 한 리조트에서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를 포함해 14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공개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어린이날 경기에서 기분 좋게 이겼습니다. 연패 탈출에 성공했지만 뒷심 부족이 고민거리입니다. 광주에서만 하루 평균 7마리의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데요. 유기된 반려동물을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할 수 있는 새 동물보호센터가 광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광주 동물보호센터에서 태어난 강아지 콩이가 꼬리를 흔들며 뛰놉니다. 새로운 가족에게 입양될 때까지 이곳에서 식단과 건강 등 전반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한켠에선 대형 유기견들의 사회성 적응 훈련이 한창입니다. 배식도 해주고, 근데 위생 관리 겸 또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간식을 조금 주면서 이제 바깥 공기를 한 번씩 쐬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광주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2층 규모의 유기견 보호센터가 올해 1월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민간 단체에 위탁 운영되던 기존 광주시 동물보호소가 문을 닫고 인근에 새롭게 지어진 겁니다. 유기견 200마리를 수용할 수 있고 검진실과 수술실 등 동물복지 기준을 적용한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음과 악취 문제 개선을 위해 방음벽과 환기 시설도 설치됐습니다. 다른 곳보다 시설도 청결하고 관리도 잘 돼 있어서 엄청 관리를 열심히 해주시는 게 딱 눈에 보여요. 입양 상담실도 갖추고 있어 상담은 물론 입양 전 사전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70마리가 넘게 새 가족을 만날 만큼 입양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서 키우는 것보다 유기동물을 입양해서 키우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매일 한 10통 이상은 전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새 동물보호센터가 유기견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존 동물보호소는 내년까지 환경 개선 공사를 거쳐 유기고양이 전문 시설로 탈바꿈합니다. 광주에서 유기되고 있는 반려동물은 1년에 2,500마리 정도, 하루에 7마리꼴로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중 400여 마리를 광주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물보호센터가 동물복지 도시광주 구현에 얼마나 기여할지 그 역할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대체 휴일인 오늘도 날은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광주와 전남에 5mm 안팎의 약한 봄비가 지나겠고요. 오후 들어서 날은 점차 개겠습니다. 날이 개자마자 곧바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미세먼지 농도 좋은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일 오전까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는 황사먼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11도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19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오르겠습니다. 강진의 낮 기온도 19도 안팎으로 낮 동안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순천의 현재 기온 9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19도로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내일부터는 더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완도의 한 리조트에서 투숙객들이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에 집단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투숙객 중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부모님과 함께 리조트를 찾은 아이들도 포함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전남 완도군의 한 리조트 입구에 구급차와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어제 오전 7시쯤 이 리조트에서 잠을 자던 투숙객들이 두통과 어지럼증 등 이상 반응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일부 투숙객들은 복도와 입구 등으로 급히 대피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투숙객 69명 전원을 대피시켰지만
이 가운데 14명이 가스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아직은 좀 머리가 많이 아파요. 어지럽고요. 병원에서는 뭐라죠? 아직은 모르겠어요. 좀 일단 안정을 취해야 되나.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 단위 투숙객들이 몰렸던 해당 리조트. 가스 중독 증상을 보인 이들 중에는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5명도 포함됐습니다. 화장실 가려다가 벽에 머리를 박아가지고 살짝 정신이 없어가지고 넘어졌었는데 갑자기 양성 중이니까 잘 힘없어가지고. 당시 투숙객들은 자던 중 몸이 뜨거워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등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리조트의 일부 객실 내 대기에서 유독성 가스인 일산화탄소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일산화탄소 노출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객실 일부에서는 인체 허용 농도의 8배에 달하는 400ppm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연막탄을 이제 배기통에 집어넣어서 이제 가동을 시킬 거예요. 그럼 연막탄에 이제 연기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빠져나오는 삐져나오는 구멍이 있는 점인데. 경찰과 소방,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은 보일러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료가 타는 현상인 불안전 연소로 유해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등 공개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은 어린이날에 맞춰 광주 우치공원 일대에서 나들이객들을 상대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사고 조사와 수사에 전혀 진척이 없다며 앞으로는 공개 활동을 통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양현종의 시즌 첫 승과 최영우의 통산 400호 홈런에 힘입어 가까스로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1, 2점 차 박빙 승부에서 무기력한 타선과 집중력 부족으로 내주는 경기가 많아지면서 좀처럼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10회 말 끝내기 찬스를 두 타자 연속 범타로 맥없이 놓치고 이어진 상대 공격에서 홈런을 얻어맞으며 허무하게 경기를 내주고 기아 타이거즈가 좀처럼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현종의 시즌 첫 승과 최영우의 통산 400호 홈런 등 집중타로 키움과의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며 가까스로 3연패 늪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지난주 NC 한화와의 경기에서는 1승 3패의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타선이 터져야 할 때 터지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32경기에서 팀 타율은 2할 4푼대, 리그 평균보다 1푼 정도 낮고 지난해에 비해서는 6푼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쏠쏠한 활약을 펼쳤던 최원중과 이우성, 한준수 등 하위권 타자들이 부진한 데다가 타선의 응집력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점수를 내야 할 때 못 내다 보니 투수들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중요할 때 한 방을 맞으며 경기를 내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1, 2점 차 박빙의 승부에서 경기를 내주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5할 승률 언저리에서 주저앉고 있습니다. 100경기 이상을 남겨놓고 이제 시즌 중반을 향해 가는 올 시즌. 기아는 15승 18패로 선두 LG와 하나의 6게임차 7위를 달리고 있는데 무엇보다 주축 선수들의 타격감 회복과 함께 타선의 집중력이 순위 싸움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사업비 2천억 원대 순천시 신청사 건립공사가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청사와 연계한 복합문화공간 건립공사도 공정률 50%를 넘어섰습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시청 바로 옆에 있는 신청사 공사 현장. 철제 구조물과 철근 등을 이용해 건물의 뼈대와 바닥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시작된 신청사 건립공사는 1년 4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42%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까지 철골 및 골조 공사를 마무리한 뒤에는 내부 설비 공사와 외부 마감 작업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사 쪽은 의회동 포함해서 전체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 바닥, 3층 바닥까지 현재 철골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사와 연계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문화 스테이션 건립 공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0%, 골조 공사를 끝내고 내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름철 장마 등의 변수가 있지만 순천시는 신청사 및 문화 스테이션 건립 공사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환경 친화적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태적인 청사로에서 많은 중정이 있고 그것에 많은 조경 부분이 식재되기 때문에 아마 현 청사보다 많은 공간이 시민들에게 제공된 부분. 순천시는 청사 준공 후 입주까지 2달에서 석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오는 10월부터는 구체적인 입주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시가 소상공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 응원 패키지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3개월에서 12세 사이의 자녀를 둔 소상공인에게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 자녀 기준으로는 6개월간 최대 360만 원, 두 자녀 기준 5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1인 여성 자영업자에게는 임신 출산 대체 인력비로 3개월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광주 아이키움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만 접수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조류탐지 레이더를 민간공항 최초로 무안공항에 시범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통해 이 같은 조류 충돌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다른 공항에도 조류 탐지 레이더를 순차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류 접근 방지용 드론을 민군 겸용 공항을 중심으로 우선 투입하고 조류 충돌 예방을 전담하는 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인력과 장비도 늘릴 방침입니다.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항공기 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이 예정 부지 근처에 몰려있는 양식장 주변의 조류 이동을 조사했더니 국토교통부 주장과 다르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홍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해안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도로변 소음에 갈매기떼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관찰 지점은 제2공항 기본계획에서 항공기 80%가 이착륙하는 것으로 제시된 곳으로 제2공항 반대단체는 낮게 비행하는 기체와 새들이 부딪힐 위험이 크다고 제기했습니다. 특히 새들이 먹이 활동을 위해 몰려드는 양식장 주변의 조류 이동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주 동부 해안의 육상 양식장은 249곳, 서부 지역보다 111곳이나 많고 제2공항 예정부지 반경 13km 안에는 149곳이 집중돼 이들 양식장 이전 없이는 조류 충돌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양식장을 이전하지 않는 이상 제주 제2공항은 입지적으로 조류 충돌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사료 찌꺼기를 먹으려 몰려드는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 조류 또한 찾아드는 특성이 있다며 냄새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고려 없이 양식장에 더 촘촘한 필터를 사용하도록 해 새들을 막겠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류 종에 따라 낮과 밤 다른 이동 특성을 보이는데 일률적으로 해안을 따라 낮은 고도로 날아 기체와 충돌 위험이 적다는 것은 부실한 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식 배출구가 이렇게 해안에 있기 때문에 해안을 따라서 다니는 걸로 보이지만 밤이 되면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밤이 되면 새들은 주로 이제 먹이 활동을 끝내고 휴식을 위해서 거처를 찾게 되는데, 지난해 9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기본 계획을 고시하고 연말 환경 영향 평가에 착수한 국토교통부는 아직 용역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대 단체는 조류 먹이와 서식처, 움직임을 추가 조사에 공개할 계획인 가운데 조류 충돌 위험 조사가 앞으로 2년간 진행될 제2공항 환경 영향 평가의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방과후 늘봄학교 안전대책이 강화됐습니다. 늘봄학교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폭증했는데요. 8시간 노동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등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주문화방송 허현호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방과후 학교와 돌봄 교실을 통합해 도입된 늘봄학교.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안전을 문제로 아이들을 학부모에게 직접 인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가 지원부터 교실 간 이동까지 결국 이 같은 업무를 도맡게 된 건 늘봄 실무사와 돌봄 전담사 같은 공무직 직원들. 앉아있을 시간도 없이 아이들을 찾으러 뛰어다니다 보면 본래 주어진 행정 업무는 손도 못 대기 일쑤입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요청을 하면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다른 선생님들도 그만 좀 뛰어다니라고. 학교에서 못 끝냈으면 안 되면 이제 집에 가서 밤에 12시, 1시까지도 하고. 교실에 이제 남아있는 아이도 방치가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날이 갈수록 업무는 폭증하지만 전북의 근무 여건은 전국 최하위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정해진 타 시도와 다르게 전북 지역 늘봄 실무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6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퇴근 후 초과 근무가 일상이지만 시간 외 수당을 맘 놓고 신청하지도 못하는 처지라는 겁니다. 돌봄 전담사들도 마찬가지 절반 이상의 학교가 방학 중 늘봄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방학 중 근로 의무가 없는 비상시 근무자로 분류해 임금 단절 등의 문제가 생기는 곳은 전북과 충남이 유의합니다. 기형적인 근무 형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24년에는 근무시간 확대를 논의하자고 해놓고 지금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교내 늘봄 학교 운영 시간이 2시간가량 짧은 데다 주어진 업무 범위도 적어 타시도와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제도 도입과 근무 환경 변화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연수 등을 통한 업무 효율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분들의 업무 역량을 좀 더 강화해서 저희가 업무 역량 강화 연수라든가 컨설팅을 통해서 업무를 좀 더 숙달해서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반면 노조 측은 늘봄 학교 운영 시간이 적다고 행정 업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며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결국 일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국가의 돌봄 책임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인호입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 의궤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 완전한 모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박물관이 있는 평창 오대산은 오대산 사고에 있던 실록과 의궤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됐다 11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곳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조선왕조 472년의 역사를 시간수로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왕의 언행과 당시 사회상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기록물로 대체 불가능한 고유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왕실의 주요 의례를 글과 그림으로 상세하게 묘사한 의궤 역시 기록유산의 정수로 손꼽히며 실록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왕의 초상화인 어진을 그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진을 그리는 절차나 그 과정에서 소요된 물품 이런 것들이 전부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이 오대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실록과 의궤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건립했던 오대산 사고의 현대판입니다. 실록과 의궤 진본을 직접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떻게 만드는지,
오랜 세월 변형 없이 어떻게 보관해 왔는지도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록문화유산과 왕실문화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일본으로 반출된 오대산 사고본을 110년 만에 원래 자리로 돌려놓은 감동의 스토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월정사가 건립해 기부 체납한 박물관은 지난 2023년 개관한 이후 국가유산청의 보안 작업을 거쳐 전면 개관하게 됐습니다. 박물관의 전관 개관을 기념해 조선시대 실제 실록과 의궤가 있었던 오대산 사고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실록과 의궤를 제외한 나머지 오대산 사고본은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원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보존 연구동 건립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보성 다향제와 함께 열린 일림산 철쭉 문화행사와 녹차 마라톤 대회에 역대 최다 인파가 몰렸습니다. 보성군에 따르면 일림산 일대에서 열린 철쭉 문화행사에는 역대 가장 많은 5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았습니다. 또 보성 녹차 마라톤 대회에도 과거 대회보다 3배 이상 많은 만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했습니다. 보성군은 지역 축제를 통합한 데다 황금 연휴가 겹치면서 방문객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올해 햇빛 아동수당을 아동 1인당 연 120만 원으로 확대해 지급했습니다. 지난 2023년 40만 원에서 시작된 수당은 2년 만에 3배로 늘었고 올해 대상자는 2,998명으로 지난해보다 110명 증가했고 총 지급액은 35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아동이 고금리 혜택의 햇빛 아동 적금에 가입했습니다. 햇빛 아동 수당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수익을 재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의 청소년 3명 가운데 1명은 과체중 또는 비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4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의 청소년 비만군 비율은 전체 34.6%로 지난해보다 2.5%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전남 전체 비만군 비율 내에선 과체중이 11.4%, 비만이 23.2%를 각각 차지했고 도시 지역보다 읍면, 도서벽지 청소년들의 비만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의 양파 재배 면적이 5,900여 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3%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재배 면적을 조사한 결과 기후변화와 전략작물 전환 등의 영향으로 전남에서만 올해 880헥타르가량의 양파밭이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남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양파 재배 면적 비율은 여전히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33%로 조사돼 주산지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대체 휴일인 오늘도 하늘빛은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광주와 전남 지역에 5mm 안팎의 약한 봄비가 예보된 가운데 비는 오늘 오후 들어서 점차 개겠습니다. 날이 개자마자 미세먼지 농도가 곧바로 높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는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11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19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 3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영암의 낮 기온 18도 예상되고요. 강진의 낮 기온 19도 안팎으로 낮 동안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순천 9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19도 안팎으로 기온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내일부터는 더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